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자소서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계획 및 연구 계획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자소서의 분량이 자유인 곳도 있지만 분량이 2쪽 이내 등으로 정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수님들은 매우 바쁘시므로 여러분의 자소서를 빨리 훑어서 핵심만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소서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써야 해요. 이 원칙은 학업 계획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4가지를 소개할게요. 연구 계획 쓰는 첫 번째 순서, 첫 문장으로 임팩트 주기. 연구 계획의 첫 문장에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단, 연구 주제에 대한 업계 현황을 나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방법의 발전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수업에서 교사의 중요성이 점점 작아지고 수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르치려는 연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에 대한 상황을 불필요하게 길게 나열하고 있어요. 물론 분량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가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분량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소서에서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쓴 후에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연구 계획 쓰는 두 번째 순서. 내가 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왜 관심이 생겼지? 유아의 자아 존중감에는 왜 관심이 있는지 등을 써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첫 번째, 뉴스 기사나 요즘 사회 문제를 예시로 언급할 수가 있어요. 최근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여 아이가 보호 사각지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키워드가 연구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땡땡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자존감이 아동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는 땡땡에서의 어떠어떠한 경험으로 아동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는 거예요. 연구 계획 쓰는 세 번째 순서, 연구 방법 쓰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를 써줍니다. 보통 논문에서 연구 방법이라고 하면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를 정하고 연구 대상과 측정 도구 등을 쓰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학업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고 또 쓰기도 어렵습니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서울시 지역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이고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학업 계획서에서의 연구 방법은 더 상위의 목적을 두고 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썼던 연구 주제를 한 번 더 자세히 풀어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제시한 연구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유형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사례별로 탐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그럼 연구 계획 쓰는 마지막 네 번째 순서로 연구 결과의 활용과 자신의 최종 목표를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써줍니다. 또는 자신의 미래의 꿈이나 비전에 대해 써주세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포부 등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졸업 후에 어떻게 연구 결과를 적용할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맹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연구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학생은 중도에 공부가 어렵더라도 연구를 계속해 나갈 거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상담 과정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 직무와 관련된 관심 분야의 동아리를 만들고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며 이를 기업이 지원하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땡땡 회사에 땡땡 업무에 지원하여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포부를 간단히 밝히면서 끝내주세요. 국내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분석에 대한 대학원 졸업 논문이 앞으로 현장에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습니다. 땡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성실한 태도로 연구에 참여하고 학우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구 계획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4가지 순서를 기본으로 두고 쓰되 분량을 늘리고 싶다면 각 부분의 문장의 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교육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라도 해당 포맷은 유효하니까요. 자신의 전공 내용에 맞게 잘 변화시켜서 써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외에 자소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